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민규입니다. 주식 투자 잘 몰라서 남몰래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내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팔기만 하면 오르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렇다면 막상막하 투맨쇼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막상막하 투맨쇼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투자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장 투자를 100점 100승으로 이끌어줄 종목 추천 히든카드부터 막상막하 종목 3단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2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www.centv.co.kr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을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주식 투자처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개장 전까지 사실 조정이 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5% 정도 급락하는 좀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중소형주 쪽에서 좀 대형주로 좀 넘어오는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봤습니다. 정재현 장관, 지금 코스닥 오늘 같은 경우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였었는데 지금 종목군들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코스피 지수는 나름대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형성했었죠. 저점을 형성해주고 한 차례 상승을 했단 말이죠. 저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엔 기가 막히게 목표치가 찼단 말이죠. 그러면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530포인트 이 정도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바닥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조민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많이 올랐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정에 대한 그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주가에 큰 그 영향력을 좀 미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게임주라던가 엔터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낙폭이 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어떤 기대감이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한 모습들을 보였었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보면 좀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좀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코스닥 갖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많이 올라온 종목 네. 같은 경우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 저평가돼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평가됐다라는 거에 기준점을 잡기가 좀 힘들겠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시장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하락한 거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을 굳이 동반해가지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특징 종목군부터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네요. LG 디스플레이가 선정이 됐는데요. 왜 선정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7%가 넘는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왜 상승을 했다고 보시나요? 물어보지 말고 말씀을 먼저 좀 해주세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자, 사실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둔화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7%의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쌍끌이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여전히 이 저가 메리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두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LG 디스플레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네. 낙폭이 과대했던 측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한 3% 가까운 조정을 좀 보였고요. 오히려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LG 디스플레이에 좀 저가 매수세로 좀 유입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뭐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이제 통과를 하고 있고 2분기에 이제 애플 쪽으로 들어가는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상승의 좀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애플에서 출시되는 그 아이폰 6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용했었던 그 화면 면적보다 대화면으로 좀 사이즈가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다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어느 정도는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하고 금요일 저점부터 오늘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10% 정도 이틀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약간의 쉬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나타났었던 단기적인 급락은 어느 정도 좀 제동을 걸어놓는 흐름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보다 저는 LG 쪽에 공급을 해주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뭐 실리콘웍스라든가 아니면 액트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은 사실 실리콘웍스가 어린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못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실리콘웍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그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의 어떤 주도 형상에 섰다라는 것 자체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시가총액 비중이 좀 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시장 쪽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었지만 코스닥 시장은 좀 약세의 흐름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그 코스닥 쪽에서 빠져나왔었던 일부 자금들이 거래소 쪽에 저평가돼 있고 혹은 낙폭이 좀 컸었던 종목군들로 좀 단기적인 매수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재훈 멘토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은 좀 리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날카로우십네요. 생긴 것도 날카롭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도 오늘 좀 양호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왜 선정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칼도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거래소 종목군들이었단 말이죠. 네. 사실 저는 한진칼이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진칼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한진 그룹과 관련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한진중공업 홀딩스라던가 뭐 한진 중공업, 그다음에 한진해운과 한진해운 홀딩스의 뭐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한진해운 홀딩스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제 한진그룹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그 기업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한진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저가 항공사부터 진에어를 보유하고 있죠. 그다음에 호텔, 레저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5월 달부터 6월 달에 이제 그 황금 연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따른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진 그룹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 그 그룹의 어떤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마무리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진칼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한진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 화물 사업에 대한 실적, 이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좀 예.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단 말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복병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항공업종 쪽으로 상당히 유효하게 좀 호재적인 측면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진칼의 좀 주가 흐름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시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직접 해주세요. 네. 예. 한진칼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를 보면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상승이 진행이 됐고요. 2차적으로 조정이 한번 진행됐지만 양호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서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머리 위에 있는 저항 매물들이 없다. 그리고 기업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 25,000원 이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뭐 저도 한번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신규 상장, 이 재상장을 좀 했었죠. 재상장을 좀 하고 난 이후에 신고가의 흐름들이란 말이죠. 수급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마디로 좀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박스권역으로 있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폭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 마디가 이렇게 뭔데요? 갖다 붙이면 정재훈의 마디눔의 기법이라고 좀 모르셨구나. 일단 대박 플러스를 과거부터 좀 보셨다라면 아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내일 다시 제가 시작하니까 끝나면 꼭 한번. 밝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꼭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대차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에 대한 섹터가 많이 올랐죠? 현대차가 왜 선정이 됐는지 이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금일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다 거래소 종목군들의 특징 종목이 선정이 됐는데, 사실 저는 완성차 쪽 섹터보다는 부품주를 좀 좋아하거든요. 예. 조민규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좀 큰 걸 좋아합니다. 작은 종목보다는 큰 종목을 매매하는 걸 좀 좋아하고요. 현대차 네.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죠. 뭐 내수라던가 뭐 수출에 대한 비중이 예전보다는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라는 인식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 판매 성장률이 또 1위로 달성하고 있는 또 외국 기업으로 또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 신형 소나타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소나타주기라고 해가지고 신형 소나타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레벨업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좀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지 않겠냐. 그리고 기존에 출시했었던 그 얼마 전에 출시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괜찮은 반응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 최근에 어떤 주가를 누리고 있었던 엔저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대해서 그 억누르는 악재로서 좀 반영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 주가가 좀 시원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재훈 멘토님이 그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를 좀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부품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뭐 있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만두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자동차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이제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중국 시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만두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좀 있죠. 일단 현대기아차가 중국 쪽에 증설을 했죠. 그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났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테슬라 모터스의 부품을 좀 공급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바로 전기차의 테마로 좀 엮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게 공급사에 대한 다변화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만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큰 종목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만도도 상당히 크거든요. 현대차에 비하면은 네. 어차피 차를 만드는데 부품의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물론 만도 저 역시도 좋아하는 기업이긴 한데 현대차를 조금 더 선호하는 쪽에 속합니다. 기아차는요? 기아차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탑픽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흐름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좀 더디긴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탑픽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에서 맏형격인 현대차가 가장 좀 이슈적인 종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핫 키워드 이렇게 좀 세 종목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자리가 조금 바뀌었죠. 지금 이 자리는요, 이제 히든카드, 내일장,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이 히든카드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는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겁니다.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내 계좌의 내 수익을 굳건히 지켜줄, 종목 추천 히든카드. 오늘장, 저 마디맵의 정재훈 멘토의 히든카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경기 회복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재무 구조 개선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박에 대한 수주 증가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러한 키워드를 좀 제시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종목에 대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경기 회복을 먼저 좀 보게 된다라면 미국 시장, 즉 선진 시장이나 이 선진 시장이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적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적이 증가가 한다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죠.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한때 이 기업이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 어느 정도 다 만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적인 요인을 탈피를 했기 때문에 성장할 일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선박 수주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최근에 이 신문 기사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올 겁니다. 선박 수주에 대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 얘기는 당연히 이 기업에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제 히든카드, 제 종목을 화면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히든카드는요, 두산엔진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기업은 두산엔진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안 좋았던 부분들,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산엔진의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러한 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초, 최대 엔진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기록한 그 기업이죠. 만디젤과 함께 이 협력적인 관계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술력이 뛰어나게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좌측에 엔진들이 있습니다. 저속 엔진과 중속 엔진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엔진을 하나 좀 개발을 했죠. 이러면서 나름대로에 대한 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저속 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연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엔진 부분들에 대한 소요 부분들 상당히 이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부분이 아닙니다. 발전소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좌측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북제주 저속 디젤 발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같은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괌 콰브라스 저속 디젤 발전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전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거, 엔진 사업도 하고 발전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각종 엔진 부품까지도 지금 현재 생산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즉 엔진의 부품에서부터 조립 생산까지 다 두산 엔진이 맡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어느 정도 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수주가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벌크선에 대한 발주량 그리고 신조선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발주량도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신조선가에 대한 추이도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엔 이 부분들이 두산 엔진 쪽으로 자연스럽게 수주를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주주로 있는데 주 고객사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조선업 쪽입니다. 최근에 조선 쪽, 이 중국 쪽에 있는 조선업체들이 수주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 부분들만 보더라도 지금 두산 엔진은 상당히 실적적인 측면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작년 2010년도에는 상당히 좀 증가가 됐었는데 2010년도 말부터 상당히 이 수주에 대한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컨테이너선이 늘어나고 있고 탱커 부분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두산 엔진에도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나름대로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 수주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산 엔진 쪽의 실적으로 영향이 되겠죠. 수주를 일감을 넘겨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2012년도죠. 2012년도에 실적을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약간의 금액이지만 정말 약간의 금액이지만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그 부분들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성장성 목표에 대한 수주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로 진행되는 일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또 하나 있었죠? 밥켓에 대한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밥켓에 대한 지분법 평가 이익만 해도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고 그 밥켓에 대한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엔진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박에 대한 발주량과 두산 엔진의 수주액을 좀 보시게 되면 글로벌 발주량이 증가하면 증가를 할수록 지금 수주에 대한 금액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2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금 두산 엔진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럴 종목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히든카드로 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먼저 보시기 전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소장에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하락수의 때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저항대를 중기적인 모습은 뚫어놓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60일선을 이중바닥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금일 거래량을 조금 증가를 시키면서 상승을 했죠. 아마도 조정 시의 매수 포인트로 좀 잡게 된다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가 8,820원이었습니다. 매수 포인트를요, 8,700원 이하권역으로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2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조금 낮습니다. 목표가 조금 낮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카드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예, 내일장에 또다시 히든카드 역할을 해준 저 조민규 멘토의 종목 추천 히든카드 과연 무엇일까요? 그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히든카드는요, 높은 기술력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매출 다변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턴 어라운드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로 제시했던 높은 기술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히든 챔피언 육성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업계 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매출이 다변화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매출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턴 어라운드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도 약간은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실질적인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은요, 유닛 테스트입니다. 예, 유니테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테스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그 지속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그 반도체 검사 장비인 반도체 검사 장비 영역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높은 기술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D램부터 SSD 테스터,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메모리 테스터까지 업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고속 테스터가 반도체 검사 장비가 이 버니 테스터라는 부분들인데 고속 버니 테스터의 기본적인 어떤 그 카테고리는 뭐냐면 높은 열, 그 다음에 저온 상태에서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이제 다른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열에서 이제 검사하는 장비가 따로 있고요. 또 낮은 온도에서 이제 검사하는 장비가 따로 있는데, 유니테스트가 개발한 반도체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장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 가지 공정을 하나의 장비로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이 대만 나냐 반도체 쪽에다 이제
납품이 들어가면서 실적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보였었는데 최근 2012년도 하반기서부터는 실적이 조금 주춤한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신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LED 가로등, 그다음에 LED 컨버터 쪽으로 작년부터 사실상 가시적인 매출이 나오면서 실적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매출의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장비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기복, 장비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주가 나올 때는 대량의 어떤 그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지만 또 수주가 가뭄인 상태에서는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이게 사이클이 좀 심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업인데 유니테스트가 이제 LED 가로등이라던가 이제 컨버터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 실적의 공백기일 때도 충분히 어떤 회사의 매출 구조를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작년서부터 이제 가시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LED 가로등하고 컨버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한 그 정부 조달청에서도 납품이 되고 있는 그 흐름들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그 중소기업 접항업종이죠. 이런 부분으로서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2013년도 이제 300억을 넘어섰고 2012년도 때 사상 최고치였던 5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2년도 때는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한 절반 정도 매출액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왜 이런 종목을 히든카드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냐면 올해서부터는 예전의 실적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주가 역시도 예전의 주가로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그 고객사인 SK 하이닉스 쪽에서 매출이 좀 크게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년의 어떤 정상적인 주가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평균적으로 매출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4억에서 순이익이 한 45억 정도 발생을 했었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91% 정도 나왔으니까 약 한 18%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7억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대규모의 어떤 지난 3년 정도의 어떤 그 이익을 꾸준하게 이익을 냈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매출액이 급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다는 거죠. 근데 올해 지금 3월 중순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3월 달부터 이제 5월 달까지 충분히 전년도 매출에 상회하는 40% 정도의 매출을 이미 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상반기가 아닌 올해 5월 달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한 80억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기업. 그래서 전년 같은 경우에 한 160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는데 올해 3월 달 정도 1분기가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매출의 50% 정도의 수주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니테스 같은 경우에는 탐방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갔었습니다. 근데 회사 자체가 상당히 좀 건실하고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던가 거래하는 고객사에서 수주가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매출보다는 매출이 좀 많이 안 좋았던 흐름들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이익에 대한 흐름들도 좋지 않았었지만 제가 그 회사를 탐방을 해봤을 때 그런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시가총액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에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800억 정도의 시가총액도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서부터 사실은 주가에 대한 바닥을 좀 찍고 앞으로 좀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히든카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면서요, 차트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2,000원대, 2,100원 정도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한 2,000원대 초반대까지 되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작년도에 4,000원 정도의 주가를 찍고 지속적인 하락을 이렇게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그 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치보다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한 150만 주 정도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 이후서부터는 그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주가 자체가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지금 터닝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저점을 찍고 반등의 국면에 돌아섰고, 실적도, 예년의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 그리고 수지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2,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800원 정도 수준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이고 코스닥에 어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느슨하게 잡아가지고 한 1,8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 조민규 전문가가 선택한 종목은 유닛 테스트였습니다. 자, 종목 상담 날찍어 시간입니다. 자, 평정심을 유지를 하면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실 때 있으시죠?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cent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다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연결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샘플러스 무료 이용권을 증정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문자입니다. 7402님이네요. NX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1,42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NX를 한번 보도록 하죠. NX가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내수 섹터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과거의 주가가 약 한 500원 정도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1,5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작년 13년이죠. 13년도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했다가 2013년도에 30억 원의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 2배가 넘는 약 한 1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그럼 결국엔 어떠한 모습들을 좀 봐야 되냐면, 우선적으로 매수가가 1,420원이면 조금 고가권역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비중이 30%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와주겠지만 1,25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약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대죠. 한 1,450원에서 80원 정도 이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 이어서 한번 해보시죠. 예, 두 번째 종목은 S-오일입니다. 0598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매매 전략과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65,600원, 비중은 20% 정도 매수를 하셨네요. 예, S-오일입니다. 지금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아주 높은 가격권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65,600원 정도면
뭐 최근에 있어서 저점 구간에서 이제 일단 매수를 하셨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그 대형주 그다음에 화학주라 정유주가 이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밀려 내려오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7만 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서부터 단기적인 이제 가격 흐름이 좀 세게 밀려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었지만 6만 5천 원대부터는 상당히 하락폭 자체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진입하지 않고 있나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업종 자체가 지금 현재 있어서의 주도 업종 자체는 주도 업종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화학업종이라던가 정유업종 같은 경우 이제 유가의 상승 부분을 좀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SOL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좀 불확실성이 있죠. 대한항공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시장에 또 매물로 좀 추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은 좀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 블록딜이라던가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라오신다고 한다면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6만 8천 원 정도 수준이 오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고 만에 하나 6만 3천 원 정도 다시 이탈 한번 했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계신 비중 정도에서 절반 정도는 좀 손절하셨다가 다시 저가권에서 재공략하시는 방법으로 좀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전화가 좀 와 있습니다.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한진해운이요. 네.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6,96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 보유하고 있거든요. 30%요? 네네. 매수 단가를 보니까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최근이에요. 아,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혹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나요? 아니, 장기로 보긴 했는데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궁금하고요. 네.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네. 매도 시점이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이렇게 궁금해서. 네. 예. 자, 일단은 저는 이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네. 한진은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볼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아, 네. 네, 그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우선 지금 기업 분석을 좀 보게 된다라면 네네. 지금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10조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올해도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적자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 같은데 지금 단기 순이익 적자고 지금 1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9조 5천억 거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그러면 돈을 빌려 쓰거나 하게 되면 이자 비용까지만 생각해도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종목을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군들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매도 시점은 어느 정도? 자, 우선 보게 되면 금일 전날 상당히 좀 거래량이 동반이 됐었거든요. 아마도 6,900원짜리 때는 다시 한번 올 것 같습니다. 6,900원 아, 네. 정도 때는 충분히 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부품주 쪽을 좀 보시든가 아니면은 뭐 건설 섹터를 보시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바꿔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가지고 있다 6,900원 정도 근처치 오면은 매도해도 된다는 거죠? 네,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 보세요. 감사합니다. 도움 네, 많이 그리고 뭐 종목이 어떤 부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계속 보시면 될 겁니다. 아, 종목이 네. 매일 나오니까 좋은 종목군들만 나가니까요. 그거 보셔갖고 마음에 드시는 거 딱딱 찍어갖고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이번 종목 상담 종목은요, 문자로 보내주신 0598님의 LG U 플러스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 정도라고 하셨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현재 주가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에 사셨다고 하시면 그렇게 높은 주가의 위치에서 사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중바닥 형태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9,000원 후반대서부터는 가격적인 좀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 자체는 11,000원 정도에 근접하면 지속적으로 좀 눌려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으로 봤을 때는 한 9,500원 정도에서 한 9,700원 정도를 어느 정도로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바닥은 확인이 되었지만 과연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한 모멘텀이 있느냐. 일단 이통 3사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 정지라는 어떤 그 불확실성이 또 하나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LG U+ 쪽으로 이제 가입자 이동의 어떤 증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성장세가 좀 나타났었었는데, LG U+ 같은 경우도 지금의 어떤 그 흐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그 모멘텀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실적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 자체도 무난하고 주가 위치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1,50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0원 정도가 넘어가가지고 11,500원 정도 넘어간다고 한다면 약간 조금 또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필히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한 9,500원 정도를 하향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박스권 하단부를 크게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흐름이 만약에 9,500원 정도를 하향 이탈했다 그러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손절을 좀 하셔가지고 현금화 대응으로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네요. 코미팜을 매수를 하셨어요. 1,200원에 비중이 50%예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큰 비중인데, 자, 잠깐 이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코미팜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조민규 멘토님 이 코미팜 좀 아시나요? 일단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바이오 섹터 쪽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확인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나 어떤 기대치는 상당히 많지만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결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과도 똑같습니다. 자, 결론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을 딱 얹어갖고 제가 떠먹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바로 보시게 되면 1,200원 정도면은 조금 크게 한 손실 중이시거든요. 한 15%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한 8,900원, 9,000원 그 자리 때 좀 넘어가게 되면 매도를 하고, 만약에 바이오 쪽으로 하게 되면 뭐 차바이오엔이나 이런 종목군들, 바이오니아 뭐 이런 종목군들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좀 타이트하게 자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8,300원 정도를 일단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네. 저는 네. 약간은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3년째 보유를 하고 계신데 10,2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을 좀 믿고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비중이 좀 높으신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하시겠지만 일단 매수가 정도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7,000원대에서부터 약 대략적으로 한 8,000원 정도께 지속적인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째 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비중만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한 30% 정도로 좀 줄이시고, 왜냐하면 실적이 확실하게 돌아서가지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하지만 기다림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되 충분히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기대하셨던 목표, 그 다음에 목표 수익을 한번 달성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묘미나 기다림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숟가락을 뚫려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상막하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조민규 멘토와 저 정재훈 멘토가 막상막하 투맨쇼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자,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화이팅을 했었었는데, MC 없이 두 명이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설레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알찬 내용을, 저희 둘 말고도 다른 멘토분들께서 계속해가지고 출연하시면서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막상막하 투맨쇼 계속해가지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수익 내세요. 제발.